에델 라인클랑. 독일 안 갔다 오셨죠? 들어가 많이 좁아하셨죠? 저기 집 나가신 거 말고.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다. 국내 최초 소셜 스타 토크쇼 진행의 국도영 PD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팬텀싱어 시즌2의 안세훈 씨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팬텀싱어 3위 안세건입니다. 요즘 그 안세훈 씨 근황이 어떠세요? 요즘에 저기 편도선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 수술을 받았고요. 네네네. 최근에는 저기 먹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피자를 좀 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피자를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 이제 좀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니까요. 왜 준비를 안 해주세요? 오늘 진행 또 우리 康康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또 보고 싶은 김동현입니다. 네. 역시 강강이죠. 네. 원래 보통 여기 있거든요. 예. 밀려나가지고 여기 있어요. 원래 촬영할 때는 이제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시나 봐요. 네, 들어갈 수가 없네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셜스타 토크쇼 이게임의 진행자 국도영입니다. 오늘은 저기 안세건 씨 모시고 저희 방송 진행해 볼 건데 자꾸 이제 저희가 느낌이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한번 바꿔서 해봤습니다. 안세건 씨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라서 제가 뭐 이렇게 설명 따로 안 하더라도 아는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자 이제는 진짜로 이제 자기소개 한번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팬텀싱어 시즌2에서 에델 라인클랑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테너 안세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세건 씨는 그 저기 팬텀싱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서 네. 굉장히 많은 또 팬덤을 또 보유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康康님은 그때 방송 보셨어요? 방송은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영상을 또 따로 찾아봤죠. 정주행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면 못 물어보겠네요, 제가. 좋습니다. 康康님 오늘 이렇게 큰 사람 둘하고 같이 방송하니까 느낌이 어떠십니까? 처음에 되게 포근하고 좋았거든요. 네네. 근데 역시 방송을 하려고 이게 앉으니까 좀 부담스럽네요. 康康형님이 가운데 앉으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안세건 씨가 숨을 쉴 때보다 저를 좀 밀려나가고 있어요. 숨을 쉴 때보다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숨소리가 제 걸 수도 있다는 보신 것 같습니다. 이거 쉬고 밀려서 제가 밀리는 거네. 네. 자, 아무튼 오늘 안세건 씨 모시고 네. 저희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네. 제가 조금 이제 뭐 좀 소개를 더 해드리면 1989년생, 이제 올해로 31살이시죠. 그쵸. 네, 30대 초반의 나이시고 네. 그룹 에델 라인클랑의 멤버이신데 이 에델 라인클랑의 뜻이 참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킹, 갓, 제네럴 약간 뭐 이런 거 다 붙어 있는 고귀하게 빛나는 완벽한 뭐 소리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거 누가 지으셨어요? 그 저희 멤버 중에 김동현 씨라고 있어요. 김동현 씨. 네, 김동현 씨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델 라인클랑 독일어인데 독일어요? 이제 동현이 형이 좋은 건 다 갖다 붙이자 해가지고 에델 라인클랑 탄생하게 됐어요. 에델 라인클랑. 독일 안 갔다 오셨죠? 자,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브릿지 엔터테인먼트라는 대표직을 또 맡고 계시고 이 근데 브릿지 엔터테인먼트에서 하는 일이 참 좋은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애기들 합창단도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하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들이 또 있어요. 보니까 소외계층 청소년들한테 자기 사비를 털어서 무료 합숙도 이렇게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은 청소년들이 좀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게 음악적인 꿈을 좀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는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저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브릿지 엔터테인먼트는 그렇죠. 어떤 사업인 거예요? 제가 팬텀싱어를 통해서 이제 파페라라는 장르가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 대중적으로 발전이 됐거든요. 근데 맞아. 아무래도 그 K-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아직 너무나 조조하고 미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파페라 시장을 조금 더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만든 회사가 브릿지 엔터테인먼트고요. 가진 자와 없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모든 다름에 있어서 브릿지 역할을 하자. 이래서 브릿지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브릿지 엔터테인먼트도 김동현 씨께서 혹시 지은 이름이신지? 아니요, 제가 지었습니다. 브릿지는 영어이기 때문에 네. 동현이 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저기 영리 사업이시긴 한 것 같은데 그 네, 돈 맞습니다. 벌면서 하셔야 되니까.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서 자기 사비를 또 털어서 네.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런 게 즐겁더라고요. 안세훈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어느 한 생명이 또 영원히 그 친구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꿈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저는 행복하고 뿌듯한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돈하고 좀 바꿀 수 없는. 그렇죠. 아직 결혼도 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네. 그럼 개인의 또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좀 불안감이나 이런 거는 없으세요? 불안감이란 게 사실 얼마 전까지 되게 있었는데 이 세상에 와서 저희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사실 한 100년도 안 되거든요. 네. 돈보다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시간 함께 즐기는 게 더 특별하고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하고 있지만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을 더 추구하는 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내 삶이 고달퍼지면 네. 이들을 또 챙길 수가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사실 진짜 힘든 건데 알바하고 계세요? 따로 이렇게 알바 많이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저에게 자꾸 들어오면서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 주세요. 원래 이렇게 남들 잘 되게 해주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잘못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위게임 나오면 또 다 잘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돼요. 기운이 좋아요 여기가. 네. 네. 그러니까 웬만한 산보다 저기가 좋아요. 왜냐면 이 자리에 네. 우리 저기 허경영 선생님도 오셨었고 네, 또 그전에는 또 우리 정랑님께서 네. 또 촬영하셨었고 그랬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근데 다 잘 될 거라고 하시고 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박나는 또 남은 한 해가 되실 거라고 예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세건 씨 하면 사실 많이 떠올리시는 이미지들이 이제 팬텀 싱어 그렇죠? 네. 근데 코가텔 2도 이제 출연하셨었죠. 네. 당시에 이제 어떤 경위로 인해서 이게 방송 출연하셨는지가 좀 궁금한데 코가텔 같은 경우는 어떤 경위로 인해서 나가시게 됐어요? 코리아 갓 탤런트 같은 경우는 네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성악을 막 시작할 때 그 한 달 만에 전국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한 달 배우고 이제 대회 나갔는데 1등을 한 거죠.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 그게 기사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코리아 갓 탤런트가 2012년도에 했는데 그때 작가님께서 2008년도 기사를 보고 이제 섭외가 온 거죠. 계속 한 달 정도를 거절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성악가라는 꿈이 있었고 그 성악계에서는 방송 출연하는 게 되게 딴따라다. 되게 욕을 많이 먹거든요. 이쪽 시장에서는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선생님들께 조언도 많이 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리아 갓 탤런트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나가셨던. 부모님이 이제 땅끝마을에 계세요. 제 고향이 그쪽이고 근데 그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어요. 자식이 TV에 한번 나오면 시골에서는 네. 엄청난 거거든요. 맞아요. 부모님께 되게 효도하고 싶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서 방송에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너 어디서 사신 거예요 당시에? 서울대학교 시험을 보러 고등학교 3학기 올라왔었어요. 그때 서울을 처음 와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안 돼 서울대 가신 거예요? 아니 저 경희대 갔는데요. 아니 강릉 시험을 봤다 이거죠. 서울대학교 시험을 보러 왔죠. 시험을 볼 수는 있으니까요. 네네네. 적혀 있어요. 저도 모르지 않았어요. 이제 서울대학교 시험을 보러 서울에 처음 왔는데 네네. 깜짝 놀랐어요. 건물도 너무 크고 지하철인데 지하로 안 가는 거예요. 기차가 지상으로 다니고. 그래서 와 서울 진짜 대박이다. 그때 당시 이제 누나가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이제 와서 취직을 했었거든요. 서울에서 누나 집에서 이제 원룸에 같이 누나랑 살다가. 누나가 많이 좁아하셨죠. 그때 참 누나랑 많이 싸우고 싸운 얘기부터 하네요. 누나랑 같이 살다가 거의 이제 단절하다시피 나왔어요. 이게 22살, 3살일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잡으실 때까지 좀 참으셨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 자꾸 고등학생 나오면 조금 애매하니까. 여튼간에 이제 뭐 그런 연유로 인해서 나가셨는데 후회는 안 하셨어요? 나가신 다음에? 이제 누나랑 그렇게 살다가 네. 저기 집 나가신 거 말고 코가텔 나가신 다음에 제 잘못입니다. 코가텔이요? 네, 아까 전달이 잘안 집 나간 거 물어보신 줄 알고 집 나간 거 후회 많이 했죠. 근데 이게 계속하면 가출 이미지로 이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코가텔 저기 나가신 다음에 후회 안 하셨어요? 나가고 나서 제일 후회됐던 거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결승까지 갔어요. 코리아 탤런트. 힘든데. 이제 결승 무대를 평화의 전당에서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 후배랑 친구들이 합창을 도와줬었어요. 근데 그 합창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이제 징계 아닌 징계를 좀 받았었거든요. 이제 딴따라 도와줬다. 그거 진짜 좀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한테 굉장히 미안했었던 복학을 해야 됐는데 이제 교수님들께서 저를 학교를 안 받아주셨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어요. 딴따라 이미지 때문에요? 방송 나갔다는 그렇죠. 사실 이제 안세곤이 학교 분위기를 다 망쳐놨다. 심지어 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이 또 제가 다닌 학교 맞아요, 후교잖아요. 맞아요. 이제 응원도 많이 안 오고 좀 많이 그랬었어요. 교수님께 가서 되게 사정해서 이제 복학하고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게 됐죠. 지금도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시기에 이제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는 게 물론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나간 경우는 되게 드물었거든요. 그쵸. 제가 거의 첫 스타트를 끊었고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클래식과 대중들의 장벽이 많이 좁아지고 네.
그래도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꿈이 다 성악가였다가 파페라 가수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좀 시장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세계가. 그거에 대한 지금 현재 입장은 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성악가를 입학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되게 좁거든요. 유학을 가거나 맞아. 아니면 뭐 정수기팔로 가거나 뭐 음악을 그만두고 저희는 비슷하네요. 그렇죠. 저는 정승이 아니면 이제 옷장판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딱 진짜 많이 없었는데 또 다른 시장이 열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또 그거를 먼저 하고 있는 선구자로서 후배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잘 헤쳐나가야겠죠. 그래도 뭐 여튼 발판은 되시겠네요. 그 활동하셨던 것들이. 네네네. 후배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안세권 씨가 이렇게 몸으로 견뎌냈던 것들이 후배들한테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요즘에는 이제 교수님들께서도 네.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너는 유학 가라 이러고 이제 조금 이제 비주얼이 괜찮거나 노래도 괜찮고 집이 어려운 친구들 이제 이런 친구들은 너도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한번 지원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 정도로 바뀌었어요. 네. 몇 년 사이에. 당시에 좀 서운하셨죠, 그래도. 굉장히 서운했죠. 근데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이거. 교수님들이 안 보겠죠. 저희 PD가 저기 따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장난을 좀 잘 치기 때문에. 아, 그래요? 경희대 홈페이지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 PD님 부탁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2등 하셨나요? 코가텔에서? 아니요 결승에서 등수 안에 못 들었습니다. 7명까지 올라가요. 7명까지. 근데 6팀이 다 댄스였고 댄스 팀들이 그 세계 챔피언이고 카페인 하는 형들이 있는데 카페인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1등들만 각 장르별로 다 나와가지고 저는 그냥 학생인데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결승까지 갔다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거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그 아시아가 탤런트도 갔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대표로 한국 대표로. 나간 거죠. 이거 방송에서 했던 거예요? 저는 TV를 사실 잘 많이 안 봐가지고 채널 어디서 했어요? 케이블인데 아주 그 뒤쪽 재작년에 이제 싱가포르로 갔다 왔죠. 아시아가 탤런트 결승이랑 팬텀싱어 결승이랑 겹쳤어요. 근데 아시아가 탤런트에서 3주를 싱가포르로 와서 촬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주 동안. 네. 근데 팬텀싱어 지금 준결승이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제가 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와, 동시에 그러면 오디션 프로그램 2개 하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와. 잘릴 뻔했어요. 팬텀싱어에서. 결승을 갈 수 있었는데 저는 택했죠. 근데 후회하는 표정인데 아니죠. 못 보셨는데 저희 여러분들 입맛을 다지셨어요. 진짜로. 입맛을 좀 다진 팬텀싱어 얘기. 예. 팬텀싱어 2에는 어쩌다가 또 이제 나가시게 되셨어요? 팬텀싱어 1을 했었는데 네. 저는 사실 그 프로가 대박 날 거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코리아가 탤런트를 할 때 파급력이 별로 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은 파급력이 있지 않다라는 그 선입견이 있었고 팬텀싱어 시즌 1 할 때도 나가지 않았어요. 저랑 팀 활동을 하던 김현수 테너가 있어요. 이제 현수 형이 팬텀싱어 1에서 우승을 했어요. 포르테디 콰트로라고. 같은 멤버가 우승을 하니까 근데 우승을 했는데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 떠버린 거예요. 완전 특급 연예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같은 팀 아니에요? 같은 팀이었죠. 근데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거 되게 부러우셨겠다 당시. 그쵸. 같은 팀 하던 사람인데 너무 떠버리니까 그래가지고 팬텀싱어 시즌 2가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근데 이제 비주얼을 많이 본다 해가지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비주얼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성함하시기 너무 좋죠. 그래갖고 이제 팬텀싱어 나가셨는데 예. 근데 당시에 그 저기 김현수 씨 잘 되셨을 때 좀 이렇게 질투 이런 거 없었어요?